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 몇 번 들여다보시나요?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무려 56%의 사람이 하루 평균 160회 정도 열어봤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 업무, 쇼핑, 예약, 콘텐츠 시청, 웹툰 시청, 자료 리서치까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걸 나열하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걸 나열하는 게 오히려 힘듭니다. 아이폰 1이 출시된 게 2008년이니까 스마트폰이 탄생한 건 1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스마트폰 탄생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큼 많은 것들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기존의 하위 산업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신기술 그리고 미래 사회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들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요, 미래 사회에 어떤 직업들이 등장할지 알아보고, 그 어떤 직업들이 각광을 받을 건지 예상되는 7가지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 개발자입니다. 인공지능은요, 아직도 발전 단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노동력의 혁신을 불러올 그런 기술입니다. 특히 기업에서는요, 인간의 노동력 없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사무직원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되겠지만요,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요, 그것들의 모순점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그 기회에 투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로봇공학 기술자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무 업무를 대체한다면요, 로봇은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으로 인해서 생산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선 마찬가지로 로봇 사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들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과 시간을 담보로 하는 물류, 운송, 군사작전에서 로봇의 활용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랑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로봇의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공학자들은 로봇공학 기술에서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로봇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안전으로부터 해방할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주역들은요,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VR 가상현실입니다. 지금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 유튜브죠. 미디어가 마케팅, 홍보, 영상, 콘텐츠까지 많은 산업을 잠식하고 있고요. 유튜브가 방송국을 뛰어넘어서 대세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전에는 무엇이 대세였을까요? 1980년대, 90년대에는요, 신문이 대세였고요. 그 다음 인터넷 세대에서는요, 카페, 블로그가 대세였습니다. 최고의 홍보 수단이 그래서 미디어로 옮겨간 거예요. 거기에 스마트폰의 발달 때문에 유튜브가 대세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럼 유튜브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은 뭐냐? 전 VR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모난 화면으로 2D 영상을 접하는 게 아니라 현실처럼 살아 움직이는 입체적인 4D 세상, 그것은 VR 플랫폼일 것이고요.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영상을 마주하는 세상이 차세대 플랫폼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것처럼요, VR 세상이 펼쳐지면요, 앞으로 의료라든지 교육, 여행 산업에서 센세이션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의료 분야에서는요, 원격 진료나 원격 수술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긴 줄을 서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에 가지 않고도 알프스를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대세가 되는 시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가 유튜버란 직업을 탄생시킨 것처럼 앞으로 VR 플랫폼, VR 콘텐츠 생산자들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아가 다양한 산업들이 융복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VR 프로그래머들의 수요도 급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율주행 엔지니어입니다.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자율주행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인건비 제로를 지향하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비자라고 만약에 한다면요, 인간이 배송하는 물류는
택배비 4,000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자동화 물류를 이용하게 되면 1,000원만 지불해도 된다면 뭘 사용하실 거예요? 뭐 소비자건 기업이건 자율주행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 배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행기 제작 업체인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사는요, 벌써 자율주행 비행기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단지 시기적인 부분을 놓고 현재 세대와 조율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전만 확실히 보장된다고 한다면 미국행 비행기를 반값에 가는데 자율주행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파일럿이란 직업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자율주행 프로그래머, 엔지니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현재 AI의 명령 알고리즘은요,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가장 최선의 정답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AI가 한다고 하더라도 AI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갖고 정보를 분석하는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는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친환경 에너지 기술자입니다. 앞으로 70년 이내에 석유 자원 고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00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지구 인구의 증가로 환경 파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에너지 산업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인간의 이기심으로 친환경 개발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약 70년 후 석유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는 기댈 수 있는 건 친환경 에너지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친환경은 필수적인 선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친환경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받을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관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친환경 에너지 기술자는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입니다. 인터넷 발달 이후에 해킹 같은 사회적 문제가 계속 부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지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문제는 더욱 부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시로 들면요, 만약 은행기관이 누군가에게 해킹당해 한순간에 수천만 명의 금융자산이 공중으로 날아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비됩니다. 은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카카오톡, 하루만 해킹되어 무슨 일이 발생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하루만 마비돼도 정말 국가적인 마비 상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필요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은요, 현재 사이버 보안 전문가, 즉 프로그래머들의 영역이고요. 이 영역들이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각광받을 7가지 미래 직업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결핍과 기회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변의 시대, 돌풍의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은요, 결핍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기회에 투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